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 소비자 사업 개발팀의 전상훈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긴 세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전 세션부터 참석을 해주신 분들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저희랑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마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서밋이 올해로 이제 세 번째를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행사를 처음에 2017년에 기획을 할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실까 굉장히 기대와 또 우려가 있었던 그런 해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해가 거듭되면 될수록 더 많은 분들께서 아마존 글로벌 셀링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하시는 이런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라고 하는 사업 영역이 절대 새롭거나 절대 작은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미 이제 아마존을 판매를 하고 계실 수도 있고 또는 아마존을 새롭게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마존 글로벌 셀링 입장에서 보면 제 3위에 차지를 하는 국가입니다. 판매자의 국가를 보면 한국이 세 번째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한 판매, 한국의 이런 위상을 더 확대할 수 있었던 그 영역이 바로 소비재, 즉 화장품과 식품의 영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화장품과 식품과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에서의 K 트렌드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이 되는 K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부분은 바로 K-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의 단순한 가수 또는 아이돌을 넘어서 이제는 전 세계의 아티스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말 BTS라고 하는 이런 아티스트가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팬덤을 가지고 전 세계를 열광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순히 K-팝이 1, 2년 사이에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한 영역은 아니었을 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전 세계 팬들에게 다가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단순히 K-팝뿐만이 아니라 함께 나왔던 그런 트렌드 자체도 바로 K-뷰티라고 하는 영역이었습니다. 과거에 유럽, 미국, 다른 국가의 소비자들이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만 선호를 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오전 세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즉 10대 후반과 30대 중반의 소비자들은 굉장히 가성비 높은 제품 그리고 내가 새롭게 시도를 해보고 싶은 제품에 열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트렌드가 바로 K-뷰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K 트렌드라고 불릴 수 있는 게 바로 K 푸드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굉장히 건강한 한국의 음식, 비빔밥, 그리고 누군가가 미국 TV쇼에 나와서 김을 먹는 모습,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들이 먹는 그런 음식들을 보면서 실제로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이지라고 하면서 찾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열풍들이 바로 K-푸드라고 하는 열풍을 이제 함께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미국의 시장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한국이 글로벌 셀링의 관점에서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K-뷰티의 영역은 저희가 이러한 서밋을 따로 개최를 할 만큼 굉장히 많은 판매자들과 브랜드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저희가 2018년에 처음으로 이제 K-뷰티 서밋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개최를 하면서 이러한 이제 장표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존 글로벌 셀링과 함께 판매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올해에는 수없이 많은 브랜드들을 함께 저희 아마존의 사업 영역으로 이끌게 되는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마존 코리아를 통해서 입점을 하신 브랜드사들은 약 200개 정도의 브랜드사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요. 실제 아마존 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브랜드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K-뷰티가 저희의 관점에서만 봤을 때 좋은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의 뷰티 카테고리 세션, 그러니까 아마존닷컴의 뷰티 카테고리 세션에 들어가 보시면 사실 단일 지역으로는 굉장히 유일하게 코리안 뷰티라고 하는 별도의 영역을 가지고 미국의 소비자들도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진행할 그런 아젠다들은 지금 저희가 생성을 해놓은 이런 코리안 뷰티라는 페이지를 가지고 굉장히 각각 세부 카테고리 그리고 각 시즌에 맞게 저희가 큐레이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매하고자 하시는 그런 한국의 뷰티 브랜드들을 더 적극적으로 소비자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저희가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저희 아마존 코리아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미국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미국 화장품 시장을 몇 가지의 수치 자료로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의 약 18.5%를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뷰티 시장의 매출 규모는 약 100조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그러면 아마존이 이 안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텐데, 아마존은 미국 뷰티 시장에서의 마켓쉐어를 약 7%에서 8% 정도 사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단일 마켓으로는 5위권 이내에 들어가 있는 채널로서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조 시장 중에서 스킨케어와 색조 화장품이 굉장히 주를 많이 이루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헤어케어 제품들이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전체 시장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의 평균 성장률은 약 5.8%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수입을 하는 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은 7번째로 중요한 나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최근 4, 5년간의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미국의 온라인 시장이던 미국의 오프라인 시장이던 K-뷰티를 원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사들을 굉장히 심심치 않게 많이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서도 나오지만 밀레니얼 마켓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저희가 이커머스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타겟 소비자층을 누구로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당연하게 저희 1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의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마케팅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도 K-뷰티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다라고 저희가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숫자적으로 조금 시장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몇 가지의 키워드들을 가지고 저희 2019년에 미국의 뷰티 시장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클린 레이블이라고 하는 그러한 키워드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온라인 구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10대와 30대 소비자들 타겟으로 한 니치 인디 브랜드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먼저 클린 레이블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제가 화장품을 구매를 할 때 전성분표를 그렇게 자세하게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40%의 소비자들이 내가 사는 제품들의 전성분표를 체크를 하고 검색을 한 이후에 구매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내가 사용하는 제품이 이왕이면 친환경 제품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아는 나쁜 성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를 굉장히 강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영역인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클린 레이블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가 발생을 하면서 다양한 인증을 통해서 소구를 하시는 그런 브랜드들도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함께 입점을 도움을 드렸던 두 개 브랜드사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아마존 내에서 아마존 상품 페이지 내에서의 이런 인증 마크를 마케팅용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였던 그런 케이스를 저희가 실제로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온라인 구매의 영역에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 이제 니치와 인디 브랜드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내 브랜드가 또는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가 될까라는 질문부터 먼저 시작을 하실 텐데요. 우선 저희가 10대와 30대 소비자들을 조금 보면 약 80% 응답자가 이제 현재 사용하는 제품이 마음에 들더라도 새로운 제품을 찾고 또 시도를 해볼 의향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잘 판매가 되고 또 올리브영에서 또는 다른 스토어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해도 미국, 유럽 시장 또 일본 시장에 가면 사실은 굉장히 작은 브랜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러한 브랜드들을 시도를 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단순히 이런 새로운 시도에서 가격이 싼 제품만 찾는 것은 아니라 고품질 제품들도 함께 소비자들이 원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창업주께서 이제 주주서한을 발표를 하는데요.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커머스에서 더 큰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류와 식품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단순하게 들었을 때 어떻게 사실 식품이라는 영역은 오프라인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저희도 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정말 과감하게 아마존이 투자를 한 것이 2017년에 미국의 대기업인 홀푸드를 인수를 한 그러한 사례였습니다. 미국이 이런 홀푸드를 인수를 할 때만 해도 단순하게 뭐 유통을 잠식을 한다, 뭐 유통을 아마존이 다 이제 무너뜨리려 한다라는 좀 우려도 같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홀푸드가 지금 와서 봤을 때 아마존과의 굉장한 시너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아마존이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식품 쪽에 할 수 있었던 몇 가지의 수치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 보시는 표는 17년 미국 카테고리별 온라인 리테일 매출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매출들이 식품 분야에서 온라인에서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상위 10위권 이내에 드는 그런 카테고리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성장률이죠. 그래서 네 번째로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식품을 온라인으로 점차 이제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그 이후인 18년부터 이제 향후 4년 동안의 예상은 어떠한가를 봤더니 전 세계의 푸드 앤 베버리지 식품 시장은 163%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역의 특성상 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미주, 그 다음 유럽 지역으로 이렇게 시장의 규모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식품이 온라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8.2% 정도로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소비자들이 이러한 식품들을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는 것일까요? 아마 몇 가지의 이유가 있을 텐데요. 당연히 온라인에서 구매를 한다라는 것은 쇼핑의 편의성을 위함입니다. 내가 그렇게 큰 수고를 들이지 않고 몇 번의 검색과 몇 번의 그런 나의 노력으로 이제 제품을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내가 할인 정보나 제품의 상세 정보 그리고 내가 사려고 하는 제품과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페이지들이 너무나 잘 구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커머스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품 선택이 쉽다라는 것은 사실 내가 매장에 들어갔을 때 모든 제품을 내 눈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내가 관심 가져 하는 그런 제품의 그런 카테고리를 정말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함께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원하고자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제품을 검색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단순히 식품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카테고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채널이 바로 아마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존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은 브랜딩 채널입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한국에서 잘 팔리는 화장품들을 그냥 단순하게 아마존의 상품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누군가가 구매를 해주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 브랜드가 직접 아마존에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아마존 내에서의 브랜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존이 이제 쇼핑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항상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자료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요.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약 41%가 이제 아마존에서 검색을 하고 아마존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고객들 중 28%가 구글에서 검색을 하고 아마존에서 구매를 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약 70%의 소비자가 아마존을 한 번 이상은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국 사람이다라고 하면, 또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내가 찾고자 하는 제품을 가장 먼저 검색하는 곳이 아마존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거기에 내 제품이 없다라고 하면 이 제품 미국에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브랜딩 채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존에 들어와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K-뷰티의 브랜드들은 어떠한 활동들을 했고 어떠한 성과들을 냈는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상품을 등록을 해서 그냥 단순히 판매되기만을 기다렸던 그런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각각의 브랜드 스토리를 전달을 하면서 브랜딩을 하는 그러한 시대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를 했던 그러한 영역이 바로 프라임데이였는데요. 아마 다 아시겠지만 이제 아마존에서 가장 큰 쇼핑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프라임데이에 저희가 한국 제품들을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판매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한 번쯤 어떤 프로모션이나 딜을 다 해보고 싶다라고 느끼셨을 텐데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판매자들이 이 기간을 노리고 있고 또 이 기간에 내 제품이 특별하게 보여지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해였던 2018년도에는 이 두 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아마존 프라임 고객들을 위한 신제품 런칭이라고 하는 행사를 기획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이렇게 제품을 등록을 하고 나니 굉장히 다양한 매체들에서 아마존에 프라임 멤버 익스클루시브 제품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크게 홍보를 해주었던 그런 경험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에는 조금 더 이러한 영역을 넓혀서 더 많은 브랜드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게끔 지원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2018년 대비해서도 더 좋은 성과를 나타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프라임데이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아마존 내에서 브랜딩을 하고 판매 확대를 했던 그런 브랜드의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아마 제 세션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실제 케이스들을 가지고 저희가 발표를 해드릴 텐데요. 이러한 외부 마케팅을 통해서 아마존으로 유입을 시킨 후 아마존에서 판매가 되게끔 하는 그러한 이제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 아마존 코리아도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아마존 라이프스타일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그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새롭게 아마존에 입점을 하시게 되면 이제 매주 금요일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장치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무래도 굉장히 새로운 브랜드로서 아마존 내에 입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 브랜드가 이제 입점을 했다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싶으신 그런 니즈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아마존 내의 인디뷰티 페이지라고 하는 영역을 활용을 해서 입점을 했을 때 이 부분에 피처가 되면서 소비자들에게 한 번 더 아이 캐칭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러한 노력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K-푸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한국의 음식들이 지금 현재 아마존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존도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뭐 자국 내에 있는 그러한 뭐 식품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전 세계의 다양한 식품들을 검색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단순하게 보자면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판매가 되고 소비자들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라면, 뭐 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존 식품 페이지에서 굉장히 쉽게 검색이 되어질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실제 브랜드로서 아마존에 입점을 하면서
굉장히 아시안의 그런 특화된 제품 또는 한국 입맛에 맞는 제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브랜딩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식품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성분이나 이제 어떤 그런 그 성분에 따라서 통관 또는 이제 미국으로 이제 재고를 보내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을 도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런 문제들, 그리고 통관과 뭐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약 20분 정도 동안 이제 쭉 그 미국의 식품 그리고 미국의 화장품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으로는 제가 아마존에서의 성공 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실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시면 정말 아마존 내에서 대박 납니다라고 하는 성공 방정식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을 해본 결과 그런 성공 방정식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고요. 다만 제가 분명하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기본에 충실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에 입점을 하셔서 상품 페이지를 만드시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제품의 이름과 그리고 제품의 이미지 그리고 5가지의 제품 설명을 넣으시게 됩니다. 자, 이러한 영역들이 잘 구성이 되지 않은 그런 페이지들도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다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기본에 충실해서 아마존 내에서의 상품 구성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소비자가 매장에서 내가 제품을 보고 정말 내가 이 제품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커머스의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실제로 이 제품을 테스트를 해보거나 내가 실제로 이 제품을 만져보거나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은 뭐냐면 내가 매장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소비자가 만져보는 것과 같은 그런 텍스처 같은 설명들,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기 전에 그런 비교가 되는 그러한 설명들, 실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내 제품 중에서 이와 비슷한 어떠한 제품들이 내가 현재 판매 중인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끔 이제 소비자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색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조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테스트를 해보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색조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러한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어떤 브랜드의 사례를 생각을 해보면 검은 피부에 발랐을 때 또는 하얀 피부에 발랐을 때를 비교를 하면서 소비자들이 더 정확하게 이 제품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최근 이제 밀레니얼 소비자들은 동영상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주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동영상으로서도 이제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정말 이 동영상 자체가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말 그 제품의 특징, 그리고 사진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들에게 간결하고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소비자의 인지 내에 들어가 있을 거고 구매 전환을 훨씬 더 잘 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브랜드 스토어입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아마 앞 세션에서 저희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그런 세션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브랜드 스토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브랜딩을 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내가 어떠한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제품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 스토어의 또 하나의 중요성은 뭐냐면
아마존 내에서 진행하시는 광고 전략 이외에도 외부에서 진행하실 수 있는 광고 전략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서 제품을 홍보를 하신다라거나 또는 뭐 SNS를 통해서 제품 홍보를 하셨을 때 실제로 그 소비자들이 그걸 보고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연결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 스토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대단한 성공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다만 정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에 충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판매자분들과 셀러분들 그리고 브랜드사들을 아마존 입점에 도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마존이 생각보다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매출이 많이 안 나옵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때마다 조금 더 다양한 활동도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첫 해에 들어와서 첫 달, 두 번째 달에 대박을 터뜨리시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입점을 하신다라는 게 나의 매출, 나의 전략을 모두 다 만족시켜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 시작하시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사업 전략 중에 아마존은 늘 들어가 있으실 거고요. 근데 이걸 내년에 할까 또는 내후년에 할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만 아마존이라는 이커머스 플랫폼은 빨리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쌓은 그러한 판매 히스토리와 소비자들이 나의 제품들을 본 그러한 기간,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저희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조금 더 쉽게, 손쉽게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존 미국 마켓플레이스를 저희 입점의 첫 단계로 많이 지원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현재 아마존 미국 마켓에 입점을 해 있다라고 하시면 유럽 시장 그리고 일본 시장으로의 확대까지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 국가 같은 경우들은 이제 제품의 인증과 관련된 부분들 또는 각 국가의 언어 이런 부분들을 저희 아마존 코리아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 시장의 어떤 규제와 관련된 그런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리고 일본 언어와 관련된 지원들을 저희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에서 여러분들께 지원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는 현재 소비재, 즉 화장품과 식품 카테고리에 대한 개괄적이고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다양한 케이스들을 가지고 어떠한 추가적인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